네, 안녕하세요.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아나운서 김혜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숭의하자고등학교 정재원입니다. 네, 저희 기상대 프로그램은 수험생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들 그리고 학부모님들도 많이 보시는데요. 주요 대학들의 정시 축소 움직임이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입시를 치르는 2018학년도 입시에서 가속화된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선생님 좀 자세한 내용 좀 알려주시죠. 예, 서울대학을 비롯해서 주요 9개 대학에서 발표한 내용들을 보면은요, 2018학년도 입시에서 한 그 수시 비율을 높여가지고 수시 총 인원을 보면 한 11.3% 정도 수시가 늘고 정시가 축소되는 이런 현상이 보여지는데요. 실제로는 전국적으로 본다면 한 2, 3%밖에 정시가 이제 줄어드는 게 아니지만 주요 대학 학생들이 희망하는 주요 대학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특히 이 대학들이 또 재수생들이 또 많이 도전하는 대학들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재수생들의 부담이 가중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계속해서 변화하는 입시들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상담 함께해 주실 최고의 진학 전문가 선생님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하기 선생님, 저희가 앞에 이제 2018학년도 정시 축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거든요. 네. 가장 큰 변화를 보이는 대학은 어디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고려대학교를 우리가 주목할 수가 있는데요. 상위권 대학 가운데는 이제 28개 대학이 논술을 시행하고 있었는데 2018학년도에는 이제 고려대가 논술을 과감하게 보지 않겠다. 네네. 이렇게 나오면서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의 좀 사이즈가 커지는 이렇게 되다 보니까 교과나 비교과의 경쟁력이 없었던 학생들이 없는 준비되어 있지 않는 학생들, 재학생들이 아니면 졸업생들 입장에서는 그 논술 전형이 어떻게 보면 역전할 수 있는 찬스인데 이게 이제 사라지면서 상당히 그 상위권에서는 좀 변수가 생길 것 같고요. 또 반대로 또 그 다른 입장에서 보면 고대라는 파이가 논술을 보지 않으면 이제 다른 대학의 이제 상대적인 풍선 효과도 있을 수 있으니까 논술 전형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확대 해석하기보다는 교과나 비교과의 경쟁력이 없는 학생들은 또 논술 전형의 나머지 대학들이 보겠노라고 지금 입장을 표명하고 있으니까 차근차근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고대의 변화를 좀 지적해 주셨는데요. 그럼 이제 윤상현 선생님, 지금 어차피 지금 이렇게 된 상황에서는 재수생들이 상당히 부담스러워질지 모른다. 그렇다면 올해 입시부터 이제 재수하면 안 된다. 이런 또 재수 경계령, 비상령 이런 게 내렸을 것 같은데요. 우리 학생들 입시 전략 어떻게 세워야 할까요? 예, 지금 당장 어떤 입시 전략이라든가 전형의 준비 방향을 바꾸는 거는 위험 부담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올해 입시는 지금까지 해오던 그 방식대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실제 지원 전략을 세울 때 내년에 이제 재수를 하게 되면 이제 보통 이제 재수생들이 어떤 그 정시라든가 또는 이제 논술 전형 이런 쪽으로 이제 지원을 많이 해서 또 합격 사례를 많이 내고 있는데 그렇다 보면 이제 정시의 어떤 그 문이 좀 좁아진다면 이제 내년을 대비해서 이제 올해 조금 더 반드시 이제 합격하는 그래서 조금 안정적인 지원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입시는 그대로 준비하되 이제 내년을 생각해서 무리한 지원보다는 조금 더 안정적인 지원을 하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안정적인 지원이요. 윤상현 선생님 항상 저와 같이 진행을 하시다가 오늘 또 상담을 해주시니까 새롭거든요. 기대하겠습니다. 네. 저희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에서는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상담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담을 원하는 학생들을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해 주시고요. 문의사항 있으시다면 02-311-5441에서 2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시작합니다. 네, 1교시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사전 접수를 받고 있고요. 제작진과 충분히 논의를 거친 내용을 바탕으로 최고의 입시 전문가 선생님께서 분석해 주신 내용을 지금 바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담 학생을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죠. 오늘 만나볼 학생은 아나운서를 희망하는 고2 학생입니다. 내신은 평균 1.94등급, 모의고사는 평균 1.13등급이고요. 학생의 키워드는 아나운서, 조율, 가능성입니다. 희망대학은 연세대 언론홍보영상학부 학교활동 우수자 전형, 그리고 일반 전형, 서강대 커뮤니케이션학부 학생부 종합전형, 논술 전형, 중앙대 사회과학대학 다빈치형 인재 전형, 논술 전형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자세한 상담 위해서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단히 자기소개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평소에 발표하는 걸 좋아해서 언론 홍보 분야를 꿈꾸고 있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네, 우리 학생 이제 아나운서가 되고 싶은 고2 학생인데요. 아나운서가 되고 싶은 이유가 있었을까요? 네, 제가 평소에 사람들하고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고 발표하는 걸 좋아해서 그쪽 분야를 생각하게 되었어요.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상담은 하기성 선생님께서 진행해 주십니다. 예, 하기 선생님, 네. 본격적인 상담에 앞서서 우리 학생 한번 살펴보셨죠? 네네. 예, 우리 학생의 이제 특징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요. 네. 핵심 포인트 좀 짚어주시죠. 예, 뭐 먼저 보내주신 서류를 통해서도 뭐 사전 분석이 됐는데 방금 우리가 전화를 바로 연결했잖아요. 처음 네. 들어보는 목소리인데 굉장히 다부지고 좀 똑똑 떨어지는 학생이다 이런 느낌 받습니다. 평소에 발표 토론 좋아해서 그런지 뭐 아나운서하고 적합한 어떤 전공 적합성이 엿보이고요. 또 그 학생부 들여다보니까 회의를 진행하는 능력이 뛰어나고 또 서로 다른 의견을 조율하는 그런 능력이 탁월한 학생으로 평가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뛰어나니까 뭐 입시 전형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사회에 나가서도 충분히 본인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인재가 아닌가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고요. 또 우리 학생 특징 중에 하나가 학력평가에서 영역별로 성적이 등락은 좀 있습니다만 이게 좀 안 좋았을 때 이걸 만회하기 위한 노력들이 굉장히 엿보이는 학생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뭐 영역별 학습 우선순위를 잘 정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한다면 인문계가 좀 사실 정시 모집까지 모집 비율이 상당히 줄어들기 때문에 불안한 요소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앞으로 정시 모집에서도 더 좋은 어떤 결과를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학생이다라고 이제 특징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여러 면에서 참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진 친구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하기성 선생님께서 평가해 주신 우리 학생의 수시와 정시 경쟁력입니다. 자, 우리 학생의 수시 경쟁력은 60, 정시 경쟁력은 40으로 평가해 주셨습니다. 예, 수시 경쟁력을 다소 좀 높게 평가해 주셨지만 정시도 만만치 않게 이제 평가를 해 주셨는데요. 평가에 대한 이유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일단은 아직 2학년이라는 점에 좀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모의고사 성적이 나쁘진 않습니다. 물론 현재 수준에서 점수가 지속이 되거나 또 향상이 된다면 조심스럽게 정시로도 목표 대학의 가능성은 낮지 않다. 이제 일단 이렇게 평가를 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정시 40%를 주고 봤는데 단 수학이 좀 불안한 요소가 좀 있죠. 뭐 특히 3월에 92점으로 좀 향상이 되긴 했는데 아직까지는 안정화가 되지 않았다라는 측면. 학생도 아마 좀 불안 요소가 있을 거예요. 특히나 1학년, 2학년 때 제 학생들끼리 모의고사를 보고 졸업생 가담하지 않기 때문에 본인의 이치 파악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최근 3년간의 수학의 난이도를 보면 만점이나 하나 틀려야 되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니까 조금 내공을 높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이제 불안한 요소 때문에 이제 정시에 대한 얘기를 조금 말씀드리면 지금 성적 추이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 아마 수능이 좀 안정되면 수시에서 논술 전형 있잖아요. 거기서 높은 최장력 기준을 요구하는 연세대 충족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수시 종합형 위에 논술 전형까지 폭넓은 지원을 좀 생각한다면 수시를 60% 보는데 무리가 없겠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금 이제 교과 성적 추이가 물론 이제 종합형은 정성 평가입니다만 정량 쪽은 관점에서 보면 조금 불리한 게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3학년 1학기 때까지 이제 교과 성적이 2학년 3학년 1학기 때까지 계속적으로 상승된다면 학생부 종합도 도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뭐 현재로서는 수시하고 정시를 뭐 반반 이렇게 놓고 보는데 약간 수시 쪽에다 10% 정도 비중을 좀 놓고 전략을 수립하는 게 바람직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그럼 우리 학생한테 유리한 전형 수는 어떻게 될까요, 선생님? 네, 방금 말씀드렸지만 목표 대학의 수준이 지금 좀 높죠. 네. 교과나 비교과 영향력에 비해 좀 높은데 그래서 논술 전형 먼저 생각하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가 정시 전형,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학생부 전형인데 먼저 논술 전형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수학을 제외한 나머지 수능에서 국어, 영어, 탐구, 모의고사 성적이 최고점은 아닙니다만은 좀 다소 안정적이다. 그래서 수학 성적에 기복만 생기지 않는다면 이체 1 목표로 하고 있는 연세대학교도 논술형 최장력 기준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논술 전형에서 이제 목표 대학 대비 종합형으로 지원하기에는 좀 교과가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논술에다가 좀 더 비중을 두는 거. 그리고 뭐 국어 영어 실력으로 볼 때 그 각 대학이 제시하는 어떤 제시문의 분석력이라든지 또는 비교 능력 또는 뭐 독해력 이런 건 무난할 거라고 예상을 하거든요. 그래서 논술 전형을 먼저 가능성을 놓고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두 번째는 정시입니다. 인문계 학생이기 때문에
이제 2학년의 어떤 비교과의 어떤 그 본인 에너지를 쓰려고 많이 노력할 수도 있는데 생각하시는 대학에 비해서는 교과 경쟁력 이걸 먼저 생각하셔야 되거든요. 동시에 교과도 올려야 되고 비교과도 만들어 가야 되는 것 때문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두 번째 정시를 생각하는데 뭐 사물학평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조금 더 안정화시킨다면 목표 대학의 그 중앙대도 있고요. 그다음에 서강대도 있거든요. 뭐 여기는 정시로도 조심스럽게 충분한 도전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여기를 일단 기본으로 깔고 중대나 서강대를 깔고 그 이상의 대학을 정시로 생각하는 게 맞겠다. 일단 수능 성적을 안정화시키고 극대화시키는데 최우선순위를 두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마지막 3순위는 우리 학생도 기대하고 있을 만한 건데 이제 학생부 종합형입니다. 근데 이 종합 전형을 위해서 먼저 생각하셔야 될 건 비교과가 아니고요. 3학년 1학기 때까지 어떤 교과 성적 이 추이를 조금 더 잠재 능력을 어필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라고 보는 거고 뭐 자기소개서나 면접 이런 거 준비하려면 상당한 시간의 기회비용을 치러야 되는데 이거 하시다 보면 사실 종합병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본인 가능성이 높은 논술이나 어떤 정시에서 좀 흔들림이 있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우선순위는 논술, 정시, 학생부 종합형 이렇게 가닥을 잡는 게 가장 지혜로울 것 같습니다. 네, 논술, 정시, 학생부 종합 전형 순으로 이제 선생님께서 분석을 해주셨는데 지금부터 이제 성적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모의고사 성적부터 볼까요, 선생님? 네, 우리 학생이 3월 모의고사 점수를 보면 국어는 1등급입니다. 수학 나영도 역시 1등급이고요. 영어도 1등급 맞았습니다. 원점수로 95점 득점했죠. 한국사가 조금 부족함이 있는데 한 3등급 정도요. 그다음에 사회문화 2등급, 세계지리 1등급, 평균 모의고사는 1.13 등급이 나왔습니다. 작년 11월하고 3월을 비교해 보면 국어는 2등급에서 1등급으로 상승했고요. 수학도 역시 2등급에서 1등급으로 상승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영어는 계속적으로 강점을 띠고 있습니다. 1등급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마 사물학평에서 수학 성적이 온점수로도 그렇고 100분위로도 모두 크게 향상된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고요. 하지만 이제 등락폭이 좀 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안정성을 좀 높일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드리고 한국사가 이제 작년 11월에 성적이 굉장히 저조했었는데 조금씩 이제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으로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학생한테 좀 한 가지 질문을 드릴 텐데요. 작년에 한국사 성적이 혹시 많이 부족했던 건 공부를 안 해서였던가요? 중학교 때 뒷부분을 제대로 다 못 배우기도 했고 네. 제가 좀 한국사에 소홀했던 탓도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린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친구가 이런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그 좀 자기 기대치보다 안 나왔을 때 그걸 역전시키기 위한 에너지가 굉장히 강한 네. 친구가 아닌가. 그래서 아마 욕심을 좀 많이 내주시고 겸손한 것보다는 조금 더 자기 성적에 대해서 좀 욕심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노력을 완벽해지려고 노력하시면 정시로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친구다. 더불어서 이제 말씀드릴게요. 앞에서도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데 수학 성적의 안정화 이걸 갖다가 급선무로 생각하시고 온점수로 무조건 90점, 92점, 96점 그 이상을 득점하겠노라는 목표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어 성적도 나쁘지는 않은데 조금 더 완벽해졌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뭐 독서나 문학 그 어떤 그 독서나 문학 파트에 대한 해결을 위해서 지속적인 독해력 훈련을 조금 더 해나간다면 아마 그게 2학년 때 논술 준비를 해 나가시면 동시에 이제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우리 학생 선생님께서 이제 1주문으로는 수학의 안정화, 2주문으로는 전체적인 성적 향상이거든요. 선생님께서는 거의 올 1등급도 가능하다라고 보시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친구는 본인에 대한 믿음이 조금 더 업된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친구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학생 뭐 아직 시간 많이 남아 있으니까요. 열심히 해서 올 1등급 한번 맞아보자고요. 자, 지금부터는 학생부에 대한 평가해 보겠습니다. 선생님, 교과 성적은 어떤가요? 네, 화면 보면서 말씀드릴 텐데 우리 학생이 1학년 이제 평균 내신 등급을 살펴보겠습니다. 점수가 좋은 과목부터 보시면 사회가 1.25 등급이고요. 영어 1.5, 그다음에 국어가 2등급, 수학이 3등급입니다. 그래서 평균은 1.94 등급이 나왔습니다. 네, 학기별 추이는 어떤가요? 네, 물론 1학년 성적이다 보니까요. 국어는 계속 2등급을 유지하고 있고 수학은 이제 모의고사보다는 좀 안 좋죠. 계속 3등급. 그다음에 영어는 1등급에서 2등급으로 하락했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1학기에 비해서 2학기 성적이 좀 떨어진 게 좀 아쉬워요. 구체적으로 보면 국수영사 주요 교과가 1.8에서 2.06으로 하락이 됐고 전 교과가 1.7에서 2.04로 2학기 때 좀 하락했다. 이런 부분들. 2학년에 좀 전체적인 성적 관리할 때 신경 좀 쓰셔야 될 것 같고 다른 교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또 수학 교과가 안 좋은 거 이런 부분들에 좀
특히 인문계 학생들이 수학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좀 배제할 수 있는데 오히려 이제 학생의 자질과 능력을 평가하는 과목으로서 수학이 굉장히 좋은 어떤 평가 요소가 되기 때문에 신경 좀 쓰셔야 될 것 같고요. 향후의 목표를 좀 제시해 드린다면 국수영사, 이제 문과의 4개 교과라고 할 수 있죠. 1.5등급 이내의 진입을 목표로 우리 학생이 노력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충분히 또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려면 일단 수학 내신에서 최소한 2등급 이내로 들어오는 게 급선무고요. 나머지 국어, 영어, 탐구 잘하고 계시는데 모두 1등급을 목표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나 2학년 쉽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친구도 알겠지만 계열이 분리되기 때문에 이 친구가 특히 이제 여자고등학교를 다닌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문이과가 쪼개졌을 때 전체 분모수가 좀 줄어든다라는 측면, 그러면 조금 더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유불리가 존재한다라는 걸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자, 이번에는 비교과 활동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기성 선생님께서 평가해 주신 우리 학생의 비교과 입시 기상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우리 학생의 비교과 입시 기상대 살펴보겠습니다. 맑음은 수상 경력, 자율 활동이고요. 구름은 동아리 활동, 독서 활동입니다. 비는 봉사 활동, 진로 활동입니다. 예, 지금 하기성 선생님께서 비교과 활동을 평가를 해주셨는데요. 뭐 아직까지는 뭐 완벽한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네. 이 평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예, 각 항목별로 좀 화면을 통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일단 수상 경력, 그 다음에 자율 활동은 상당히 이제 괜찮은 수준의 평가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수상 경력 같은 경우에는 뭐 성적 수상도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좀 안타까움이 있다면 1학기에 비해서 2학기는 조금 줄어들었더라고요. 그다음에 뭐 토론도에서 금상도 받으셨고 또 우리말 교육에 대해서도 우수상을 했던 경력이 있습니다. 역시 독서 토론 논술 대상 받은 것도 눈에 띕니다. 그다음에 이제 도서관 학습 금연 부분에서 표창장을 좀 받았는데 여기 이제 분기별로 학교가 수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좀 상을 너무 많이 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 드는데 뭐 괜찮습니다. 그다음에 그 외에 뭐 과학 발명품 대회라든지 뭐 교육여행 탐방 보고서 대회, 진로 탐색 활동 등 뭐 공모전에 수상한 것들을 보면 수상 경력은 괜찮은 수준입니다. 자율 활동도 보면 이제 학급회장 역할을 수행하셨는데 2학기 학급회장 하셨고 특히 이제 학급회의 진행 능력이 탁월하다는 선생님들의 평가가 굉장히 인상적인 학생이라고 볼 수 있고요. 뭐 과학 체험 활동이나 전일제 수학 체험이나 과학 체험 활동 참여한 것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반면에 이제 동아리 활동하고 독서 활동은 조금 더 노력이 보충이 필요하다라고 평가를 하는데 동아리 이제 정기 동아리는 시사반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진로와 이렇게 아나운서를 희망하는 연관성은 높은데 활동 내용이 좀 구체적이지 않은 게 2학년 때 좀 보강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자율 동아리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 다양성 측면에서는 긍정적 평가가 가능한데 이게 많은 활동이다 보니까 각각의 충실도 평가를 할 때는 과연 어떨까라는 생각.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들을 어필할 수 있도록 보완이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독서인데 전체적인 독서량은 적지는 않습니다. 근데 도서 수준이 선택했던 도서 수준이 좀 평이합니다. 그래서 2학년, 3학년 때는 전공 관련돼서 조금 더 깊이 있는 독서를 해주시면서 독후 기록을 작성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아나운서는 언론인에 해당되기 때문에 사회나 언론 관심을 보여줄 수 있는 독서를 좀 추가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특히나 우리말의 다양하고 아름다운 표현이 담긴 국문학 작품, 그러니까 뭐 우리말 그 아나운서 뭐 역할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꾸준히 읽어주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봉사활동하고 진로활동은 제가 조금 부정적 평가를 드릴 수가 있는 게 특히 이제 봉사 1학년 때 뭐 한 학년의 결과긴 합니다만은 개인 봉사 시간이 너무 적어요. 예, 그리고 교내 봉사활동에 지속적인 봉사활동 하기 좀 어려운 게 좀 없지 않아 있는데 아무래도 1학년이다 보니까 저희들한테 제출한 서류에 좀 누락되어 있는 것도 있을 수 있고 2학년, 3학년 때 보강할 수 있으니까 봉사활동은 좀 꾸준하게 특히 개인 봉사활동을 해줬으면 좋겠다. 봉사는 학생들이 착각할 수 있는데 전공 관련된 거 일단 고려하지 마시고 봉사의 원래 취지인 진정성 측면에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로활동 같은 경우도 지금 기재되어 있는 내용들이 그렇게 월등하진 않은데 아직 1학년이라서 그렇게 평가되는 걸로 저희들이 일단 분석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성적과 비교과까지 우리 학생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선생님, 우리 학생 이제 희망 대학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눈여겨볼 만한 대학은 어딘가요? 예. 희망하는 대학 중에서 이제 학생부 종합 위주로 좀 살펴볼 텐데 화면 보시면 연세대 언론홍보영상학부를 학교활동 우수전형, 그다음에 이지망이 서강대 커뮤니케이션학부를 학생부 종합, 또 중앙대 사회과학대학의 다빈치 인재 전형 이렇게
희망하셨는데 저는 이 가운데서 중앙대 다빈치 인재 전형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학생부 종합 전형 중심으로 선택했을 때 중앙대학교를 주목할 대학으로 뽑아주셨는데요. 네.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러신가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연세대학교 활동시장은 정말 내신도 좋아야 되고 활동도 뛰어나야 되는데 그게 뭐 1학년 때부터 이미 경쟁은 시작됐는데 조금 우리 친구가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고요. 서강대 같은 경우는 이제 학생부 종합형이 일반형이 있고 자기주도형이 있는데 아무래도 일반고 학생이니까 일반형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3학년 때 이제 수능 결과를 보면서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으로서 이제 중앙대가 요구하는 인재상이 교과나 비교과가 좀 고루고루 균형적으로 성장하는 인재를 요구하고 있는데 우리 친구가 이제 봉사 부분 같은 것만 좀 보완하면 네. 중앙대가 찾는 인재상에 좀 적합하기 때문에 중앙대를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학생이 지금까지 준비 사항을 봤을 때 중앙대에 얼마만큼 지금 만족이 될까요? 네, 화면으로 나타나겠는데 일단 교과 사항으로는 이제 별 3개 정도까지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조금 더 노력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비교과 준비도는 좀 더 노력이 필요합니다. 별 2개 정도. 그리고 최장력 기준이 없기 때문에 수능에서는 큰 평가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학생이 지금 이제 희망하는 대학이 중앙대학교인데요. 중앙대학교의 특징과 도전 가능성에 대해서도 아울러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우리 학생이 마지막으로 희망하는 대학인데 저희들이 너무 강조하는 것 같아서 그러나 이제 뭐 그 미니멈 대학으로 먼저 분석을 해 놓으시고 네. 이걸 확보한 다음에 그 다음 대학을 생각하시면 되니까 화면 보시죠. 일단 중앙대 사회과학대학입니다. 모집 인원 81명 단과대로 선발을 하는데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부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경쟁률이 24.69대 1 정도로 형성이 됐습니다. 전형 방법 보시면 1단계에서 1.5에서 3배수까지 서류를 통해서 통과되고요. 2단계 내려가면 면접이 30%가 있습니다. 자, 평가 기준 아까 선생님이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 대학의 인재상이 학교 생활에서 균형적으로 성장한 학생입니다. 그 교과와 비교과가 어떻게 고르게 만들어진 학생을 찾는다는 거죠. 그러나 그 밑에 줄에 나와 있는 학업 수학 능력이 조금 더 높게 평가되고 있다. 그래서 학업 역량과 직접 탐구 역량 50%, 비교과 영역에서는 자기주도성이나 창의성, 그다음에 공동체 의식과 성실성을 전반적으로 평가해서 50% 반영하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면접은 개별로 보는 심층 면접인데 뭐 학업에 대한 준비도 또 인성이나 의사소통 능력, 아마 우리 친구는 의사소통 능력에서는 별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제출한 서류에 대한 신뢰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최저가 없고요. 전년도에 그 다빈치 인재전형에 합격한 성적, 그 친구들의 평균 성적을 보니까 내신 교과가 한 1.92 정도. 물론 이제 교과만 가지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만 참고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도전 가능성에 대한 평가는 일단 펜타곤 평가라고 그러죠. 5가지의 교과와 비교과 활동을 조화롭게 얼만큼 했느냐. 이걸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대학인데 우리 친구는 이제 봉사활동에 대한 보강이 좀 절실하고 덧붙인다면 이제 독서도 일반고 학생들이 본인의 능력을 어필할 수 있는 요소니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교과하고 비교과에서 강점이 있는 학생이니까 물론 이제 보완해야 될 점도 있지만 합격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높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마 우리 친구 입장에서는 모의고사가 계속적으로 뭐 1.1 평균적으로 이렇게 계속 나오고 올 1등급 우리 김혜지 아나운서께서 목표 주셨는데 이렇게 나온다면 중앙대는 정시로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바라는 건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소신 지원인데 나중에 3학년 때 다시 한번 상담이 이루어진다면 중앙대는 안정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 네. 뭐 이렇게 평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들 가운데 이제 중앙대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학위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에게 추천해 주시는 전형을 알아보려 합니다. 어딘가요, 선생님? 네. 우리 학생뿐만이 아니라 2학년 되는 친구들이 이제 앞서도 우리가 2018학년도 입시는 학생부 종합형이 상당히 많이 증가되는 것에 대해서 준비되지 않은 학생들마저도 그 기대감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본질적으로 본인이 어디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그 중심을 잘 못 잡아서 꼭 해야 되는 거 못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특히 이제 우리 친구처럼 종합도 도전할 수 있지만 특히 논술 전형에도 가능성이 있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친구한테 추천하는 대학은 화면 보면서 설명드릴 텐데 성균관대 사회과학 계열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 대학의 특징은 원서는 9월에 쓰지만 논술 응시를 수능 이후에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수능 끝난 다음에 논술 지원할 건지 안 할 건지 여부 결정할 수 있고요. 모집 인원은 2017학년도 기준으로 155명이고요. 경쟁률 보면 2년간 68.5대 1, 또 78.9대 2 이렇게 됐는데 이건 이제 외형상 경쟁률이고 나중에 최저가 안 됐거나 아니면 하향 지원했다가 오지 않은 친구들 실질 경쟁률을 따지면 조금 낮아진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형 방법은 이제 교과가 30%고 비교과 10%, 논술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변별 요소가 되는데 60% 반영됩니다. 인문사회 계열이지만 도표 통계 문제도 출제된다라는 거 체크하시면 되고요. 최장력 기준은 한국사 4등급 맞으시고 나머지 4개 영역 가운데서 세개 영역 등급 합이 6등급 나와야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수능 성적도 굉장히 중요하죠. 전년도 입시 결과를 보시면 교과 성적만으로 봤을 때에는 뭐 1.3등급에서 3.3등급까지 굉장히 고르게 평균적으로 분포했고요. 교과 1, 2등급 합격자가 88%였다라는 것에 주목하면 성균관대는 좀 내신을 좀 많이 보는 뭐 이런 특성들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자, 도전 가능성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논술 문항의 출제 난도가 제시문 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다. 그래서 논술 실력도 중요한데 다른 대학들에 비해서 수험생의 논술 평균 성적이 높게 형성된다라는 측면, 그러면 결국은 이제 논술 전형에도 교과랑 수능 최장력 기준이 상대적으로 좀 더 좋아야 된다라는 거 우리 학생이 알고 있다면 소신 지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선생님께서 추천해 주시는 성균관대 사회과학 계열 논술 우수자 전형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우리 학생 이렇게 상담 나눠봤는데요. 혹시 더 궁금한 점 있나요? 저한 논술 전형을 추천을 해주셨는데요. 네. 선생님들마다 논술을 준비할 시기를 정말 다 다르게 말씀을 하셔서 언제부터 준비하면 좋을지 그걸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뭐 답을 드리면 선생님들마다 다를 수밖에 없을 수도 있어요. 과목 선생님마다. 근데 이제 보편적인 건 이 타 전형 요소의 경쟁력을 좀 비교해 보면 아마 독해력이나 분석력, 요즘 최근에 논술은 이제 독해 분석이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이걸 점검해 보실 수 있다면 점검해서 그 결과에 따라 준비 시기는 좀 달라질 수 있는데 일반화 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제 시간 관계상 좀 일반화된 좀 답을 드린다라면 보통은 1학년 겨울방학, 다시 말하면 2학년 시작되는 시점에 시작하는 게 이제 가장 적합한데, 만약에 그때 못했다, 뭐 내신 때문이라든지 아니면 수능 학습의 보충 때문에 못했다 그러면 늦어도 2학년 여름방학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준비를 시작하는 게, 특히 이제 최근에 뭐 2학년 겨울방학 때 준비하는 학생들도 있는데 뭐 가능하면 여름방학 이전에 여름방학부터는 시작하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우리 학생 답변이 됐겠죠? 네. 네. 오늘 상담 받아봤는데 어땠어요? 생각보다 굉장히 구체적으로 짚어주셔서 네. 되게 도움이 많이 되고 좀 자신감을 더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다행입니다. 저희가 자세한 상담 내용 다시 이메일로 정리해서 보내드리니까 꼼꼼하게 다시 한번 살펴주시고요. 아직 2학년이라서 분명히 이제 가능성이 더더욱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생 오늘 상담을 바탕으로 열심히 해서 꼭 좋은 결과 이루길 바랄게요. 오늘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상담한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